일단은 최근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느끼고 계신 게 있을 거야. 한국 주식시장 투자하기 정말 힘든 환경이구나. 2021년도는 쉬운 장이 아니었다란 말이지. 주식장이 좋을 때는 주식시장에 일단 올인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크잖아. 근데 이런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후회하는 게 뭐야? 현금 들고 있을 걸. 돈은 어차피 계속해서 일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훌륭한 자산 배분을 통해서 정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이야. 네, 오랜만에 뵙니다. 오늘 3월 21일 월요일인데요. 러시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쪽 관련해서 투자적 관점으로 보자면 좀 어떤 인사이트들이 있으실까? 자, 일단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전쟁 자체가 뭐 세계 제3차 대전이라든가 이런 걸로 확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런 사태가 오래 장기화 된다라고 했을 때 원자재 수급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네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이제는 거의 국제적인 왕따가 된 상태에서 기댈 데가 중국밖에 없잖아. 그래서 중국과의 경제 공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미국과의 대립각이 강해지지 않을까. 아니, 이거를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냉전 체제라고 할 수가 있겠지. 경제적 냉전 체제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나는 그렇죠. 그런 사태를 되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얼마 전에 얘기가 나온 게 러시아 루블화랑 위안화를 단일 통화화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사실 EU에서도 단일 통화를 한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점이 생긴 게 뭐냐면, 경제 규모가 다른 나라들이 똑같은 통화를 쓰다 보니까 어떤 나라는 원래 비싼 이자를 써야 되는데 싼 이자로 하면서 모럴 해저드가 생긴다라든가 그래서 피그스라든가 옛날에 그런 단어들이 나왔잖아. 그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중국이 러시아의 GDP 규모의 10배인데 지금 단일 통화를 하게 되면 중국이 그냥 먹여 살리는 꼴밖에 더 되겠어.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중국이 나몰라라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유 수출 금지를 했는데 중국이 싼 값에 수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우디도 지금 미국이랑 조금 사이가 어긋나서 대립각이기 때문에 지금 원유 같은 경우에 일부 위안화 결제를 해주겠다 했잖아. 그럼 미국에서는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더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세계화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원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이제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유가에서 벗어나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뭐 철광석이라든지, 그렇지. 곡물이라든가. 그러니까 원자재 약간 폭을, 그러니까 바운드를 약간 넓혀서 생각을 해보신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럼 뭐 원자재 펀드에 투자를 해야겠다. 뭐 이런 뭐 원자재 ETF를 투자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러시아 지수가 많이 빠졌고 뭐 디폴트 나지 않겠다에 뭐 베팅을 한다던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위험해 보여요. 근데 우리 채널이 약간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 조금 남들이 생각 못하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철광석 같은 경우에 러시아가 수출하는 물량이 크잖아. 근데 그 경로가 막혔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각광받은 곳이 호주거든. 그러니까 나는 또 하나의 자원 강국을 찾아내는 그런 부분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호주 증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 왜냐면 러시아산을 못 쓰면 호주산이라도 써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라는 거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나라에서 수입을 했을 때 생겨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호주 증시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호주 증시 상황이 지금 어떻죠? 호주 증시는 고점 대비해서 4%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호주 증시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호주 관련 ETF 같은 거 있잖아. 호주 증시. 그렇지. 호주 ETF. 우리가 또 미국 증시에 또 일가견이 있는 만큼 미국 주식에 관련돼서, 그래서
미증시에 상장된 호주 관련 ETF, 호주 지수를 추적하는 ETF 중에 EWA라고 있거든. 네. 그래서 걔 같은 경우에는 송 PD가 좋아하는 그 블랙락에서 운용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리고 또 ESG 펀드 기준으로 했을 때 10점 만점에 10점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걔 같은 경우에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굉장히 괜찮은 접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하나의 자원 무기화를 통한 또 다른 전쟁 양상이잖아. 네. 그렇게 되면 이게 확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 러시아와 중국이 또 합작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 네. 그렇게 따지면 중국과 또 미국은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지. 네. 그랬을 때 중국이 또 하나의 자원 무기화를 할 수 있는 상품으로 히토류가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히토류 관련 ETF 뭐 이런 것도 투자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발상이라는 거지. 네. 네. 왜냐하면 어떤 하나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로 인한 피해를 받는다라고 하면 네. 그걸로 인해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생기는 거잖아. 네. 이번에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주식으로는 손실을 받지만 원자재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수익을 받듯이 맞아요. 똑같이 히토류 관련돼서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히토류 생산 기업, 특히나 히토류 생산 기업도 70% 이상은 중국하고 호주에 있어. 그래서 맞아요.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아까 말한 호주 관련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사실 한 작년부터도 중국 히토류 수입 물량을 점점 줄여나가겠다라고. 사실 맞아. 뭐 그럼 반대급부로 이제 호주 사실 히토류를 더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히토류 ETF는 어떤 거죠? 그 알리MX라고 있는데 예. 걔 같은 경우에는 호주하고 중국 기업에 70% 이상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걔 같은 경우에 좀 괜찮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점점 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산업 분석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잖아. 네네. 그래서 니켈, 알루미늄 이런 애들이 네, 맞아요.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거고 네. 그 부분에서 러시아의 생산량이 조금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로 우리는 호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FOMC 끝나고 하루 되게 나스닥하고 급등하긴 했었는데 시장 상황이 뭐 아주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FOMC를 그냥 넘길 수가 없잖아. 특히나 3월 FOMC가 가지는 의미는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 면밀히 뜯어보면 어떤 힌트가 있냐면 일단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2.8%로 내렸지. 네, 그렇죠. 그리고 근데 물가 수준은 22년도 기준으로 2.6%에서 4.3%로 올렸단 말이야. 예상치를. 그러면 성장률은 2.8%고 물가 상승률은 4.3%면 수치상으로는 완벽한 스태그플레이션이야. 근데 다만 얘네들이 얘기하는 것은 고용 시장이 탄탄하다 이거 아니야. 고용 쇼티지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일자리를 원할 수 있는 높은 임금에 그 얘기는 임금을 통해서 받은 소득은 소비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가 그렇게 침체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거든.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아. 왜냐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수치상이다. 그리고 물가는 안정될 것이다. 그 다음에부터는. 근데 이게 언제부터 했던 말인지 곱씹어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진짜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시장을 조금 잠재우기 위한 발언인지는 모르겠어. 다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쨌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뭔가 세상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자원을 가지지 못한 나라들이 자원을 얻기 위한 그러한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조금 침체돼 있었던 부분이 조금 있잖아. 둔화돼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 물론 온라인을 통한 경기는 활성화됐지만 오프라인 쪽에서 그리고 여행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을 확 풀어줘서 그 부분에 대한 폭발적 수요를 생성시키는 것만이 경제를 버틸 수 있는 근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리오프닝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당겨진 것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문에 리오프닝이 당겨지지 않을까.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도 그렇지. 그 드라이브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슈 때문에 맞아. 당겨질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자본시장은 세상의 변화에 선행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뭐 사야 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쪽 보는 게 어떨까라는 투자 관점에서의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나는 좋지 않을까 하거든. 그러니까 미국 연준 이야기하면서 약간 이제 돌아왔는데 사실 호주에 대한 접근 되게 괜찮은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약간은 불확실한, 그러니까 금리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뭐 QQQ 같은 그런 ETF에 투자하기보다는 한 번쯤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지 못했던 호주 관련 ETF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 그 부분도 그렇고 네. 일단은 우리는 지금 상황이 안 좋구나라기보다는 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떠한 액션이 있을 것인가에 생각을 해서 미리 선점하는 투자 전략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이제 사건이나 상황들을 보실 때 그런 식으로 약간 사고를 약간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그런 게 좋은 것 같더라고. 왜냐면 우리가 자본시장이 계속 돈은 계속 일을 하고 자본시장은 계속 발전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과거의 역사적 데이터가 있다가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주가 올라가지 이러면서 주가 관련 맞아. 이렇게 하다가 낭패를 보기 십상이거든. 네. 그리고 마찬가지잖아. 코로나 때도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런 대재앙이 생겼으니 주식을 사야 될 때다 이런 사람들만 돈을 벌었지. 네. 사실은 던진 분들은 다 후회를 했잖아. 맞아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역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땐 더 빠질 거다라는 부분이 더 맞았거든. 네네.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 그럼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저희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한국지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호주와 한번 연관해 생각해보는 걸로. 예.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토류도 괜찮은 접근이었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